자, 반갑습니다. 정의뇌박 이지원입니다. 벌써 2024년도 2월이 이제 중반을 넘어가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날씨도 조금씩 따뜻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그동안 좀 춥고 움츠려 있으셨던 분들에게 좀 에너지가 좀 이제 올라올 수 있는 이런 2월달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좀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이 좀 많으실 텐데요. 왜 수면제 있잖아요. 흔히 정신과나 병원에 가면 잠을 못 잔다고 하면은 처방해주는 수면제. 그래서 이거에 대한 뭐 오해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런 수면제 의존성이 생기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더군다나 요즘 뭐 ADHD 치료제라든지 이런 것들, 수면에 방해가 되는 약들도 뭐 다이어트 약 이런 것들 처방받으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수면이 불량해지고 이것 때문에 수면제를 찾게 되는 이런 경우가 좀 많아서 이거에 대해서 좀 정확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를 해드리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주제는 이제 수면제로 제가 잡아봤습니다. 자, 수면제 그러면은 아마 뭐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보셨던 분들은 몇 가지 약 이름은 아마 기억하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졸피뎀, 뭐 졸피람, 이런 것들은 스틸록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요즘 뭐 조피클론 뭐 이런 계통의 약들도 있고, 그거 말고 뭐 졸민, 그거 이외에도 신경안정제 계통들, 뭐 자나팜, 뭐 루나팜, 자낙스, 알프람 이런 종류의 약들을 보통 수면에 도움이 되는 약들로 많이 이제 처방을 하고 있죠. 그러나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약들은 모두 다 향정신성 의약품에 해당이 됩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는 건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독성을 좀 조심해야 되는 약인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약들이 너무 쉽게 처방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런 약이 가져다주는 부작용이 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향정신성 의약품은 오랫동안 복용을 해야 될 것들이 아니에요. 짧은 시간. 그래서 불면증도 짧은 시간 안에 해결이 될 수 있는 불면증에 주로 이용이 돼야 되는 이런 약들인 거고, 좀 더 오랜 기간 동안 불면증이 지속이 돼서 좀 더 집중 치료가 필요할 때는 이런 약들이 아닌 중독 의존성이 없는 좀 안전한 약을 사용을 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뭐 약의 종류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다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에 속하는 약들입니다. 다 중독 의존성이 생길 수 있는 약들인 거고요. 그러면은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졸피뎀이다. 그러면은 이 졸피뎀이 어떻게 뇌에서 작용하느냐, 어떻게 작용해서 이 불면증, 인솜니아라고 말하는 불면증을 치료하느냐. 이 졸피뎀이 가서 작용하는 부위는 이 가바라고 하는 뇌 안에 호르몬 같은 게 있어요. 뉴로트랜스미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뇌 안에 있는 호르몬 중에 이 가바라고 하는 호르몬이 작용하는 가바 수용체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가바 A 수용체라고 하는 곳에 이 졸피뎀이라는 게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가바 A라는 수용체에 이 졸피뎀이 가서 달라붙으면은 신경세포가 이렇게 확 안정화되는 이런 기능을 보이게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게 전체적으로 신경계 활성도 이런 거를 떨어뜨려서 잠을 오게 만드는 이런 메커니즘으로 수면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실제로 뇌 안에서 이 가바라고 하는 호르몬은 수면에 작용하는, 실제로 사람이 잠을 잘 때 작용하는 가바는
이 뇌 안에서는 VLPO라고 하는 뇌 안에 굉장히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는 이런 곳에서 약하게 가바가 증가되는, 이러면은 이제 수면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고, 대부분 다른 메커니즘은 여러 가지 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깨어있을 때는 많아져 있다가 이게 이제 줄어들면서 뇌 활성도가 떨어지는 게 수면을 일으키는 메커니즘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졸피뎀이라고 하는 게 이 가바가 많아지는 이 채널에, 뇌 안에 깊숙한 곳에 있는 채널에 이 부분만에만 작용을 한다면 이 졸피뎀이라고 하는 약은 매우 효과나 이런 면에서 도움이 많이 되는 약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졸피뎀이라고 하는 약이 저 수면과 관련이 되어 있는 영역에만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수면에 관련된 영역에 작동하는 거는 요만큼만 작용하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적은 영역만. 근데 실제로 이 뇌의 피질이라고 하는, 왜 이게 쭈글쭈글해져 있는 뇌의 거의 대부분을 덮고 있는 이 피질에 존재하는 한 20% 신경세포는 이 가바 A라고 하는 똑같은 가바를 사용하는 이런 신경세포가 이제 이 뇌에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이쪽에 기억을 담당하고 있는 해마에도 이제 가바라고 하는 호르몬을 사용하는 이런 신경세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졸피뎀이 만약에 수면에 관련되어 있는 이 영역에만 작용을 한다면 별로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 뇌의 피질, 굉장히 넓은 영역의 피질에 작용하기 때문에 이 졸피뎀이라고 하는 약을 사용을 했을 때 뇌가 전체적으로 마취가 되어버리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뇌가 마취가 되어버립니다. 네. 이러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약간 선망 증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 어떤 행동이 막 일어난다든지, 또는 운전할 때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수면에 작용하는 영역 이외에 다른 영역에 작용해서 내 근육의 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늘어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수면제 역할 중에는 불필요한 이런 기능에 해당이 되겠죠. 또 하나의 문제는 이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고 하는 곳에 또 이 졸피뎀이 영향을 주게 돼요. 그래서 기억력이, 장기 기억으로 뭔가 기억이 넘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요인으로도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졸피뎀이라고 하는 약은 오래 장기간 복용했을 때 뇌의 피질의 기능이 약해지고, 그러면서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심해지고 또 기억력이 떨어지는 이런 부작용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전체적인 수면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식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면제 역할을 하지만 실제로 잠에는, 뇌 건강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면제 종류를 오랫동안 사용을 했을 때 주로 나타나는 문제를 이제 정리해 놓은 거를 보면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 그래서 일단은 기억력이 떨어지는,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에서는 더 그렇고요. 그리고 리액션 타임이라든지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또 사고의 위험도 올라가고 낮 동안 졸리다든지 이런 어떤 문제들, 이런 게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수면의 퀄리티, 이 질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이제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전두엽 피질이 억제가 되면서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실제로 이제 뭔가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보게 되면 이 졸피뎀을 사용을 했을 때 뇌 안에 이렇게 막 마취가 되거나 이래서는 안 되는 신경세포의 부분까지 영향을 줘서 뇌가 전체적으로 마취가 되는 이런 부작용을 이제 일으키는 게 실험적으로도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방식으로 수면이 유도가 돼야 이게 건강한 수면이 만들어질 수 있느냐? 저렇게 가바에 작용해서 뇌 전체적으로 마취를 시키는 수면제는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이거를 안고 가야 될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이외에 뭐 아세틸콜린이라든지 히스타민이라든지 이런 다른 호르몬에 작용해서 좋은 수면을 만들어내는 뇌가 작동하는 방식에 어긋나지 않는, 그래서 벗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수면을 잘 만들어주는 수면제들이 좋은 수면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뇌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좋은 수면제들이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단점이 작용 시간이 좀 긴 것도 있고, 바로 잠이 오지 않는다는 이런 문제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한두 번 졸피뎀의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이런 다른 종류의 수면제를 이거는 별로 효과가 약하던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이거는 너무 뇌가 마취가 되는 수면제의 느낌에 익숙해져 있으셔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른 뇌 건강을 해치지 않는 수면제도 충분히 잘 활용을 하시면 뇌 건강 상태를 좋게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요즘 이제 수면제를 처방받아서 복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데, 이 종류가 향정신성 의약품인 경우에 우리 뇌 건강을 망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유튜브 촬영을 했습니다. 자,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